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39% 올라서 2774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4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에 처음으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아주 약합니다. 0.4% 밖에 못 올랐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가 0.3% 반등을 했고, 나스닥이 1.6%나 올랐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고점 대비 한 5% 정도 빠졌는데, 하루 만에 거의 3분의 1 정도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나스닥 쉽게 죽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주요 종목 보시면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특히 크게 올랐습니다. 거의 5%씩 이렇게 오르면서 확실히 반도체 주식 떨어질 때 또 무섭게 떨어졌지만은 반등도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반도체 주식은 아니지만 AI 이쪽에 또 로봇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어제 보면 퀄컴도 4.7% 반등을 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3.4% 이렇게 대부분 반도체 주식들이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3%, 그리고 알파벳과 메타가 2%대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정도만 보합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섹터들도 전체적으로 그래도 상승하는 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일단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했죠. 그래서 지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후보가 될 것 같은데 그 트럼프 대 해리스의 이런 구도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이제 그 암살 미수 사건 때는 거의 트럼프가 될 것 같이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설레발을 쳤는데 막상 또 해리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대선이 확실하게 누가 된다 이렇게 또 확정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선이 4개월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스닥이 어제 이렇게 반등을 한 것처럼 좀 실적들이 또 잘 나오면 나스닥 그렇게 쉽게 또 이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실적 바로 나오는 게 알파벳, 알파벳이 아마 오늘 밤에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 실적이 잘 나오면 또 다시 랠리를 이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잘 나오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지금 시장이 상당히 비싸긴 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비싸가지고 특히 MS 이런 거 보면 이제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 33배 이렇게 포워드가 넘어가고요. 상대적으로 알파벳이랑 메타가 좀 싸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20배 초반대 이 정도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지금 알파벳이랑 메타가 좀 GPT에 비해서는 좀 밀리죠. 알파벳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AI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밀리기 때문에 GPT를 품고 있는 MS가 아무래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1%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고요. 외국인은 2,400억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하긴 했지만은 아주 그렇게 크게 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계속 약한 이유는 우리 증시에 이런 후진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두산이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두산 바켓에 이제 좀
크게 투자를 하고 있었던 이제 미국 좀 투자 회사가 있는데 테통 캐피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이런 불공정 합병 비율에 지분이 뭐 휴지 조각 됐다. 뭐 이러면서 정말 좀 이렇게 불공정한 이런 자본 거래 정말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한데요. 예전에는 이제 그 쪼개기 상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회사 이렇게 물적 분할해 가지고 신규 상장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합병을 불공정하게 이렇게 자본 거래를 해 가지고 아주 우량 회사를 값싸게 이렇게 거의 뭐 휴지랑 교환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예, 가져가는 것처럼 이런 참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제도권에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좀 제재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현행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도 지금 어떤 뭐 제재를 하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상법 개정이 돼서 좀 소송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되기 전까지는 뭐 국내 주식 시장은 뭐 아무래도 투자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 반등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HBM이 확실히 조금 또 주춤한 그런 느낌이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등을 못하고요.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14만원대까지 빠지고서 좀처럼 반등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으로 오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또 피해는 또 안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또 보면 KB금융 같은 경우는 2%대 이렇게 오르면서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랜만에 현대차 그룹주가 또 좋았습니다. 현대차 3%, 기아차가 3.9% 네,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2차전지 쪽은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7%, 삼성 SDI, LG화학 2%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던 HD 현대일렉트릭은 17%나 급등을 했습니다. 변압기 쪽 실적은 정말 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시총 순위가 32위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았습니다. 4%가 상승을 해서 28만 7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거의 뭐 사상 최고치 근처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주 계속 뭐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주가도 계속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뭐 30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너무 이렇게 상승폭이 작아서 좀 아쉽고요. 어, 그래도 뭐 이렇게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래도 저점은 계속 높이고 있어서 우리 증시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아주 대량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래도 지수가 꾸준히 좀 올라갈 거는 같고요. 워낙 뭐 다른 증시에 비해서 절대적인 지금 뭐 우리 주식 지수 수준은 되게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또 다시 어,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